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오늘날 청와대를 예방해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대표단 오늘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네. 2시간 4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통역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은 그야말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이런 말이 가장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북 간에 해야 될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아마 100시간을 줘도 시간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2시간 40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죠. 그러나 지난 10년 가까이 사실 남북 간에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볼 때 2시간 40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귀중한 시간이었다. 그런 차원에서는 뭐 길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굉장히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오늘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귀중한 시간이었고 역사적으로도 오늘의 회동 2시간 40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찬을 함께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과 또 김여정 제1부부장, 또 김영남 최고위원. 근데 지금 서울에서 KTX 타고 강릉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첫 경기가 있어서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강릉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강릉역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 강릉역의 상황입니다. 대합실에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방금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모습이 보였고요. 네, 대열은 계속해서 어제부터 똑같은 대열입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앞서고 그 뒤에 김여정 제1부부장과 이제 경호 요원들이 이제 둘러싸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수행 이제 고위 대표 2명과 다른 수행자들이 이제 따라가는 그런 대열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모습도 잠깐 보이기도 했었고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이 보일까 싶은데. 네, 이 대열 뒤에 조금 뒤에 대열이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을 둘러싼 대열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동선, 오늘 오후의 동선은 밝혀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릉을 같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래도 회담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까지는 김여정 제1부부장은 강릉에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낮에서부터 사실 비공식적으로 이제 정부 당국에서 설명을 하기를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강릉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응원을 같이 한다. 그런 일정이 준비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네,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이 지금 그렇습니다. 잠깐 보이고 있는데 좀 어둡긴 하지만요. 대합실을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 강릉역의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강릉에 가서 공동 응원에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일정이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시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갔기 때문에 오늘 낮과 오후의 상황이 김여정 제1부부장의 강릉행을 결정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북한 인사가 청와대에 방문한 것은 8년 6개월 만입니다. 8년 반년 만인데요. 김일성 직계 가족이 방문한 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그 점도 중요하고 지금 8년 6개월 만에 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 남북 간에는 우호적인 대화 분위기에서 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에는 아무래도 긴장과 갈등의 분위기가 좀 더 우세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9년, 10년 가까이 이어진 상태였거든요. 그 사이에 간헐적으로 남북 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대화한 적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그야말로 이제 북한식으로 말하면 제2의 6.15 시대를 열어가자라는 차원에서 그런 물꼬를 이미 이제 지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2월 9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이제 물꼬가 시작이 됐고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가 또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접견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빠른 시일 안에 편안한 시간에
북에 방문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을 요청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말을 이제 외교적으로 표현한 말이고요. 북한을 좀 방문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그야말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합시다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은 이제 여건을 만들어서 네. 성사시켜 나가도록 하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쪽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럽시다라고 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락한 것이냐 아니면 거절한 것이냐에 대해서 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로 봐야 할까요? 수락 쪽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제 전체적으로 그 앞과 뒤의 문맥이라든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여건이 지금 안 돼서 정상회담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피력을 한 적이 있고 네. 또 여건에 대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 개선은 같이 가야 한다 이런 표현도 한 적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여건이 현재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고요. 또 여건이 된다면 북한을 방문할 수 있고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사시켜 나가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네. 이제 호응하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조건부 수락이라고 하는 표현이 좋지 않을까. 어쩌면 긍정적인 유보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해당하는 내용, 즉 북핵 문제에 있어서 진전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북미 대화가 꼭 기묘하게 필요하다라는 이제 내용을 이제 네. 발언을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대표단에게. 그래서 남북 관계 개선을 하는 것도 좋지만 북미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이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건을 만들어서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북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은 네.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가능하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길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두 가지 조건이 성사가 될 수 있을지 이것은 네. 좀 지켜봐야겠죠. 같이 만들어 나가자라고 지금 설득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 오늘 오후에 정말 따뜻한 기류가 좀 흐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영남, 김여정의 청와대 방명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모두 통일과 화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김여정 제1부부장 오늘 이번에 내려올 때 고위급 대표단으로 내려왔고 동시에 오늘 이제 브리핑에서 밝혀진 내용은 이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제 국무위원장으로 소개가 됐죠.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노동당 위원장이지만 네. 또 국가의 기구인 국무위원회의 국무위원장이라는 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의 이제 최고 수반이라는 뜻인데. 국가수반 국무위원장의 특사로서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온 네. 것이죠. 김여정 제1부부장, 김여정 특사의 방명록에 쓴 내용은 당연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국무위원장의 뜻,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안전한 개최에 대한 이제 의지를 담은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북한의 행보를 좀 살펴보면요. 조선중앙통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만난 지 하루 만에 이것을 공개를 했고요.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에 북한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굉장히 친화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물론입니다. 보십니까? 이것은 사실은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측이 가능했죠. 네. 네, 이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목표가 중장기적인 목표를 보면은 네. 뭐 장기까지 가긴 뭐하고 중기적인 목표를 보면은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정책을 성공시키는 게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입니다. 네. 그런데 핵과 경제라고 하는 것 중에서 핵은 이제 핵무기를 만들고 그것을 탑재해서 미국까지 날릴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드는 게 이제 기본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를 발전시켜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핵과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 말까지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최악의 국면에도 불구하고 네. 핵과 미사일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목도하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피로감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어떤 굉장한 실망감들이 이제 다 표현이 된 것이죠.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의 선언에 따르면 그런 핵과 미사일 개발, 국가 핵무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네.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그것이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국가 핵무력이 완성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핵과 경제 병진 노선 두 개의 전선에서 성공하는 게 목표인데 하나는 완성이 됐으니까 네. 나머지 경제 노선을 이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문제가 이제 남은 것입니다. 네. 경제 발전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핵 쪽은 이제 끝났으니까 경제 발전을 네, 그렇죠.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요, 미소 전략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한편에서는 이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좀 우려스럽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한국은 북핵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네. 남북 관계도 개선을 해야 되는 이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남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북핵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북핵 문제라는 문제는 북한이 쉽사리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종식이 돼야 되는 그런 특별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평화협정 해결이라든가 북미 간의 수교를 한다든가 또 주한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든가 지금 현재 북한에게 부과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의 제재, 일본의 제재, 한국의 제재를 모두 풀고 그리고 그동안 전쟁 이제 대결 상태에서 있었던 경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대규모 경제 지원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목록이 6개, 7개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만 북핵 문제에 있어서 뭐 비핵화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서 이 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남북 단일팀 대표팀의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경기도 있는데요. 남북의 훈풍이 앞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좀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왕성태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